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조차 닿지 않던 거대한 뻘밭. 1990년 영종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정적을 깨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황당한 선전포고를 던집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을 짓겠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바다 위에 공항을 지었던 일본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저 바다에 돈을 쳐박는 무모한 도박일 뿐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던 IMF 외환위기 때도, 전 세계 하늘 길이 꽁꽁 묶였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무모했던 도박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인천공항은 전 세계 공항 서비스 12년 연속 석권, 그리고 전 세계 물동량 세계 2위라는 압도적인 성적표를 거머쥐었습니다. 비웃음으로 시작해 경이로움으로 끝난 기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 전율 돋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한국이 바다 한가운데 공항을 짓겠다고 했을 때 일본 건설업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웃었습니다.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간사이 공항을 만든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1990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못한다고. 34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일본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날의 오만함을 참회하기 위해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토 켄지라고 합니다. 1953년 오사카에서 태어나 교토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고 오바야시 건설에서 37년간 일했습니다. 제 경력의 정점은 간사이 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1987년부터 1994년까지 7년간 저는 세계적인 건축가 렌조 피아노 선생님과 함께 일본 최초의 해상공항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37세였던 저는 일본 건설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건설 당시 저는 일본 기술 자문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 본 한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일본어로 된 기술 서적을 필사하며 공부했고 저희 일본 기술진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했지만 독자적인 기술력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열심히 따라오고 있지만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더 걸리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일본 공법을 한국 엔지니어들이 단 하루 만에 습득하고 오히려 개선안까지 제시한 겁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들 배우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배우는 건 빠를 수 있지. 하지만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다른 문제야. 그건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니까. 1990년 6월, 저는 도쿄 사무실에서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이 인천 영종도 앞바다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갯벌과 바다를 메워 1700만 평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국제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보는 순간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모합니다. 너무 무모해요. 그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화제는 한국의 영종도 프로젝트였습니다. 선배 한 분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바다의 공항,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우리 간사이도 7년 걸렸는데. 다른 동료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간사이는 렌조 피아노 선생님이 설계하셨는데 한국은 누가 하려나요? 자중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설계야 어떻게든 하겠죠. 문제는 시공입니다. 서해안 조수간만의 차를 아십니까? 물살이 얼마나 센데. 갯벌 위에 흙을 부어서 공항을 만든다. 간사이는 수심이 깊고 바닥이 단단한 곳이었지만 영종도는 뻘밭입니다. 기초 공사부터가 악몽일 겁니다.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토 말이 맞아. 한국 기술로는 어림없지.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은 못한다고. 아니,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일본도 간사이 공항을 만들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진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겨우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해낸다. 말이 안 됩니다. 며칠 후 일본의 한 경제신문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간사이 공항 건설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한국의 영종도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간사이 공항도 7년이 걸렸는데 한국이 2001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갯벌 지반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까다로울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일본의 기술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청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간사이 건설 노하우는 7년간 축적된 겁니다. 그걸 단기간에 전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2년 한일 월드컵 전까지 개항은 불가능할 겁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일본 건설업계에서는 제 발언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토 말이 맞아. 한국은 아직 무리야. 저는 그 반응에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간사이 공항 준공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 날개를 형상화한 아름다운 곡선의 터미널. 렌조 피아노 선생님의 예술혼이 담긴 걸작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어. 아시아 최고의 공항을. 이걸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1985년에 그 배우는 나라로만 봤던 겁니다. 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1990년 당시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 제자 정도였습니다. 1960년대 경제 개발 때 일본 기술을 배워간 나라. 열심히는 하지만 아직 한참 부족한 나라. 그게 우리의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저력을 가졌는지, 불가능이라는 말 앞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34년 후 제가 그 갯벌 위에 서서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992년 3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 현장을 방문해 자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이 엉망일 거라고, 그래서 결국 일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거라고. 김포공항에서 영종도로 가는 택시 안에서였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일본 분이시죠? 간사이 공항 보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사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와, 우리도 일본처럼 멋진 거 만들 거예요. 곧 세계 최고 만들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처럼. 역시 일본을 따라하려는구나. 영종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갯벌이었습니다. 바다와 갯벌뿐이었습니다. 멀리 용유도가 보이고 그 사이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항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무리야. 이건 정말 무모한 도전이야. 그런데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허술한 관리, 느슨한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대 같았습니다. 철저한 안전관리, 24시간 3교대 시스템, 분 단위로 돌아가는 작업 스케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 현장보다 더 빡세네. 현대건설 김 부장님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김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사토 선생님, 간사이 공항 정말 훌륭했습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 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이미 연구는 끝났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연구요? 김 부장님이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간사이 공항 설계와 시공을 3개월간 분석했습니다. 설계 오류로 보이는 부분이 17곳 있었고, 특히 집안 침하 문제가 우려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간사이 공항의 약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김 부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선생님들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았습니다.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일본보다 나은 공항을 만들 겁니다.
이 사람들. 배우려는 게 아니라 넘어서려 한다. 현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물막이 공사 현장에서 김 부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조수간만의 차가 9m입니다. 물살이 시속 20km로 흐릅니다. 바위를 쏟아부어도 휩쓸려 내려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토 선생님, 우리는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트럭 행렬이 보였습니다. 15톤 트럭이 줄지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50초 간격으로 한 대씩 바위를 쏟아부었습니다. 200대가 넘는 트럭이 쉬지 않고 왕복했습니다. 감독관이 외쳤습니다. 물때 맞춰 집중 투하. 3시간 안에 마무리.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바다와의 전쟁. 일본 기자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무모해 보이는데요. 한국 감독관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게 무모한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날 저녁 새벽 3시, 저는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초대받았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엔지니어 대여섯 명이 책상에 둘러앉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본어 기술 서적과 한글로 빼곡히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사토 선생님 논문 잘 읽었습니다. 간사이 공항 집안 공범 논문이요. 한글로 번역해서 다 읽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간사이 공항 치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치마 문제는 일본 내부에서도 극비 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 보이더라고요. 그가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수안멜 공법을 쓰려고 합니다. 네덜란드 기술을 응용했는데요. 저는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간사이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독자적인 공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일본 선생님들이 실패한 이유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한 인부가 말했습니다. 저 고향이 전라도인데요. 애들 대학 보낼 돈 벌려고 왔어요. 이 공항 제대로 만들어야죠. 우리나라 얼굴인데, 우리나라 얼굴. 간사이 공항을 만들 때 일본 인부들이 그런 말을 했던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주영 회장님을 뵀습니다. 현장을 시찰하시던 회장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일본 선생님, 우리 현장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회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건 이 땅의 백성들이죠. 해방 50년 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회장님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다가 이기나, 우리 근성이 이기나 두고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해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이들의 절실함을 우습게 봤구나. 이건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의지의 싸움이다. 일본으로 돌아와 동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때? 엉망이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괜찮아. 동료가 웃었습니다. 에이, 겸손 떠는 거지?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진짜 뭔가 다르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해낼 수 있을지. 1994년 9월, 간사이 공항이 드디어 개항했습니다. 7년간의 대역사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렌조 피아노 선생님의 예술적인 설계는 전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아시아 최고의 공항을. 하지만 개항 1년 만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집안 치마였습니다. 설계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치마 속도가 빨랐습니다. 보강 공사가 필요했고 예산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상사의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토, 내가 참여한 구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완벽하지 않았구나. 그즈음 한국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1995년 10월 성수대교가 무너진 겁니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한국의 부실 공사를 비난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 한국은 역시.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안 돼. 영종도도 결국 실패할 거야.
하지만 영종도 현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 뉴스를 모니터링하던 저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모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깃발을 내리고 전면 재점검에 들어간 겁니다. 강동석 사장이라는 분이 카메라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 깃발은 영원히 내립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들은 배우는구나. 실패를 덮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교훈으로 삼는구나. 1997년 더 큰 충격이 한국을 덮쳤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경제 파탄, 영종도 공항 건설 중단 불가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한 상황인데 공항 건설을 계속할 리 없지.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한국 뉴스에서 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의 30%를 반납한 겁니다. 인터뷰하는 노동자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공항은 살려야 합니다. 이건 우리 자존심입니다. 강동석 사장은 월급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영종도는 대한민국의 자존심.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월급 반납할 수 있어. 아내가 되물었습니다. 당신도 간사이 때 밤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다르지. 나라가 망할 뻔한 상황에서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해는 안 돼. 하지만 존중하게 된다. 1999년 일본 토모카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 발표자가 한국의 배수 안멜공법을 소개했습니다. 일본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론상 간사이 방식보다 우수합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었다고? 질의응답 시간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거 일본 기술 응용 아닙니까? 발표자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의 실패 사례를 연구해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본의 실패를 그들의 성공으로 만들었다고? 같은 해 가을, 일본 토모카쿠 실사단이 영종도를 방문했습니다. 돌아온 일본 교수의 말이 회자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떨지는 한국 측이 답했다고 합니다. 5년 후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2000년 말 영종도 완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의 저력. 화면에는 갯벌이었던 1990년과 거대한 인공섬이 된 2000년이 교차로 나왔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나?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로 들어가 10년 전 수첩을 꺼냈습니다. 1990년 6월, 제가 적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절대 못한다. 저는 펜을 들어 그 문장 밑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하고 있다. 간사이 공항의 치마 문제는 계속됐고 한국의 영종도는 완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한국 뉴스만 보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질투일까요? 부러움일까요? 아니면 존경일까요? 2000년 12월 영종도 공항의 공식 명칭이 발표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예정일은 2001년 3월 29일. 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2002년보다 1년이나 빠른 날짜였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그 갯벌에서 정말 공항이 탄생하는구나. 2001년 3월, 저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식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한일 건축 교류 차원에서 일본 기술진 몇 명이 초대됐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제 발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002년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2001년에 문을 엽니다. 1년이나 앞당겨서 비행기 안에서 일본 기자단과 동행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토 씨, 예전에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건 당시 상황으로는. 다른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취재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피하다. 내가 뭘 그렇게 확신했을까? 개항식 전날 밤, 저는 호텔에서 나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점검이 궁금했습니다. 터미널에 들어서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직원 200명 가까이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였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 관리자가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내일 전 세계가 우릴 봅니다. 먼지 하나도 용납 안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일본도 간사이 개항 때 청소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개항식 당일 저는 6년 만에 완성된 인공섬을 바라봤습니다. 1992년 제가 봤던 그 갯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1700만 평의 거대한 섬, 여의도의 18배.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터미널 건물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예상과 다른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을 흉내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선형의 흐름 속에 한국 전통 건축의 첨화선이 살아 있었습니다. 곡선이 아름다웠고 동시에 기능적이었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렌조 피아노 선생님의 예술혼이 담긴 걸작이었지만 솔직히 동선이 복잡했습니다. 순간 이동이 많아 승객들이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달랐습니다. 순간 이동을 최소화했고 곡선 배치로 시야가 계속 바뀌도록 설계했습니다. 걸으면서 지루하지 않게 저는 터미널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베낀 게 아니야. 독자적이야. 일본 기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토 씨, 이거 간사이보다 좋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한다.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동선이 훨씬 효율적이네요. 맞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개항식이 시작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갯벌에서 피어난 기적입니다. 그 순간 강동석 사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을 각오로 만들었습니다. 이 공항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옆에 있던 일본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사토 씨, 저 사람들 진짜였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개항식 후 리셉션에서였습니다. 저는 9년 전 영종도 현장에서 만났던 김 부장님을 다시 뵀습니다. 이제는 김 상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상무님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토 선생님, 9년 만입니다. 저는 그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9년 전에 실례했습니다. 김 상무님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상무님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덕분에 화났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김 상무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최고 전문가가 불가능이라 했으니까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가능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자극이 됐다고? 제 오만이 그들의 동력이 됐다고? 김 상무님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모든 것,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김 상무님이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불가능이라는 목표를 주셨잖아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한국 소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 상무님, 축하합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다음 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2001년 3월 29일자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인천공항 개항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진 속 공항은 웅장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도쿄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서재로 들어가 그 신문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 공항 사진을 거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런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사이도 대단한 프로젝트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하긴 했지. 하지만 인천은 혼이 달라요. 그날 이후 그 사진은 20년간 제 서재에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웃었던 사람들이 해냈다. 2005년
간사이 공항의 치마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연간 3cm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보강공사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고 일본 언론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았구나. 2010년 한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 서비스 평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치마 데이터였습니다. 20년간 2.5cm 이하. 저는 그 수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섰구나. 그해 가을, 제 아들 타쿠야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들이 오바야시 건설에 들어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3대째 건설업에 종사했으니까요. 하지만 타쿠야는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 가고 싶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한국? 타쿠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 1년째 배우고 있어요. 인천공항공사에 지원하려고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일본에도 좋은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타쿠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무시하지만 제 세대는 달라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시, 내가 언제. 타쿠야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1990년 제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한국 기술로 2002년까지 개항 불가능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타쿠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은 어떤가요? 세계 1위예요. 아버지가 만든 간사이는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타쿠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한국을 무시한 사이에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저는 거기서 배우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타쿠야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걸린 인천공항 사진. 20년간 왜 걸어두셨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그 사진을 보며 자랐구나. 제가 매일 바라보던 그 사진을. 결국 타쿠야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 아들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니. 2012년 봄, 출장으로 싱가포르를 가게 됐습니다. 경유지가 인천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밟는 인천공항. 저는 출국 수속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보안 검색부터 출국 심사까지 28분 만에 끝났습니다. 옆에 있던 미국인이 감탄했습니다.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공항이에요. 우리 LA는 2시간 걸리는데 면세 구역을 지나는데 갑자기 전통 음악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공항 한가운데서 국악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행차를 재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승객들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공항이 문화 공간. 싱가포르에서 돌아와 며칠 후 저는 타쿠야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맞았어. 내용도 짧았습니다. 인천공항 다녀왔다. 놀랍더라. 가서 열심히 배워라. 다음 날 타쿠야의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많이 배우겠습니다. 2015년 타쿠야에게서 긴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인천공항 사람들은 세계 1위를 말이 아니라 일로 증명합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자기 구역을 내 나라 얼굴이라고 말씀하세요.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 이게 대충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일까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같은 해 간사이 공항 보강회의에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배수안멜 공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효과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경영진이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 기술을 쓰자고요? 자존심이 없습니까?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1990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간사이는 매년 가라앉고 있습니다. 인천은 20년간 안정적입니다. 배워야 할 때 배우지 못하면 영원히 뒤처집니다. 하지만 제안은 거부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지 못하는구나. 그날 밤 서재에서 인천공항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제가 걸었던 그 사진. 이제는 빛바랜 신문 사진이었지만 제게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타쿠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한국에 간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 타쿠야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같이 인천공항 가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다시 가봐야겠어. 제대로. 2020년 3월, 세상이 멈췄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공항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간사이 공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5만 명에서 5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간사이 공항이 직원 3,000명을 정리해고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그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요시다. 제 대학 동기이자 간사이 공항 부사장까지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요시다의 부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공항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간사이 공항 출신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선배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간사이가 이렇게 되다니.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인천은 어떻다던데요?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인천은 화물로 살아남았대요. 세계 2위 화물 실적이래요. 승객은 없어도 반도체랑 백신은 계속 나른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시다, 미안해. 내가 30년 전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 한국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어. 집으로 돌아와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인천공항도 여객은 급감했지만 상황이 달랐습니다. 텅 빈 터미널을 청소하는 직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손님은 없지만 언젠가 돌아오실 겁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합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타쿠야에게서 영상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타쿠야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1992년 아버지가 본 그 갯벌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화면에는 밤 12시에도 일하는 현장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팬데믹이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한국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우리는 위기에 무너진다. 이게 차이구나. 2023년 봄 스카이트랙스가 발표한 세계공항 순위를 봤습니다. 인천공항 3위, 그리고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 간사이 공항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타쿠야가 한국인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에 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며느리와 소녀였습니다. 소녀가 제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한국말을 하네? 소녀가 웃었습니다. 저 한국어 배워요. 엄마 나라 말이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처음에 저희 결혼 반대하셨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편견이 있었어.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자랑스럽다. 타쿠야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인천공항 다시 가보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타쿠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많이 변했어요. 그날 밤 서재에서 저는 요시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요시다, 나 한국 가볼까 해. 뭘 배워야 할지 이제 알 것 같아. 늦었지만 시작해야겠어.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라고 했어요?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아내를 봤습니다. 이제 직접 가서 배워야겠어. 71살이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배운다고요? 한국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가 놓친 것들을. 2024년 9월, 저는 타쿠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4년 만이었습니다. 타쿠야, 나야. 전화기 너머로 타쿠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0월에 인천 가도 될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안내해줘. 타쿠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32년 만에 다시 가보려고. 그 갯벌에. 전화기 너머로 타쿠야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꼭 오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서재의 인천공항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걸어뒀던 그 사진. 이제는 노랗게 바랜 신문 사진이었지만 여전히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인천. 내가 간다. 배우러. 2024년 10월 15일,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2년 만이었습니다. 1992년 갯벌을 보러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오만했습니다. 지금은 배우러 갑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기에 대니 2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2분. 일본은 10분 걸리는데 입국장 밖으로 나오니 타쿠야가 서 있었습니다. 14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타쿠야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품에 안겼습니다. 타쿠야,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어. 타쿠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32년의 시간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타쿠야가 제 짐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많이 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한다. 먼저 J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타쿠야가 설명했습니다. 4단계 확장이 완공돼서 이제 연간 1억 6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1억 600만. 일본 전체 인구보다 많잖아. 타쿠야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J터미널만으로도 5천 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터미널을 걸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동선이 더욱 세련되졌고 곳곳에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타쿠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새벽에 다시 오세요. 24시간 운영이라 그때도 붐빕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저는 타쿠야와 함께 전망대로 갔습니다. 활주로에서 화물기 10대가 동시에 이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유럽은 밤 10시면 문 닫는데. 타쿠야가 말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공항을 만든 이유죠. 1990년 선택이 맞았던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갯벌에 공항이라니 미쳤다고 했는데 타쿠야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아버지 말씀이 틀렸던 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미친 짓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상식을 넘어섰어요. 다음 날 아침 타쿠야가 저를 공항 역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입구에 1992년 갯벌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 오래 섰습니다. 여기, 내가 32년 전에 섰던 곳이야. 타쿠야가 물었습니다. 뭘 생각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지. 타쿠야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024년 항공사진이었습니다. 같은 위치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갯벌은 온데간데 없고 거대한 공항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타쿠야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저는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해냅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해냈어. 타쿠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시관에는 물막이 공사 영상이 있었습니다. 15톤 트럭 200대가 50초 간격으로 바위를 쏟아붓는 장면이었습니다. 강동석 사장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죽어도 여기 묻힐 각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1997년 IMF 당시 임금 반납 서명서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서명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나라를 위해 이렇게까지. 타쿠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2001년 사진 왜 20년간 걸어두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부러웠어. 저런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타쿠야가 물었습니다. 간사이도 대단한 프로젝트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하긴 했지. 하지만 인천은 혼이 달라. 나라를 짊어진 사람들의 무게가 느껴져.
간사이는 회사 프로젝트였어. 인천은 국가 프로젝트야. 타쿠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타쿠야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일본 돌아가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할 일이 있어. 타쿠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 일이요? 저는 창밖 인천공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야기해야겠어. 진실을. 타쿠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4년 전 내가 틀렸다고. 한국을 무시했던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일본 건축학회에 말해야겠어. 타쿠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보낸 14년이 헛되지 않게 해줄게.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진실을 말하는 것.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인천공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심장.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말하겠어. 한국의 위대함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2024년 11월, 저는 일본 건축학회로부터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아시아공항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학회 측은 간사이 공항 전문가로서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강연 전날 밤, 타쿠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꼭 하셔야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요시다한테 약속했어. 진실을 말하겠다고. 타쿠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아버지. 저는 전화를 끊고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강연 당일, 청중석은 500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건축학도, 업계 인사, 교수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1990년, 제게 한국은 옛 제자 정도였습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우리를 따라오려면 한참 걸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종도 프로젝트를 봤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1990년 제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로 2002년까지 개항 불가능합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인천공항 개항 사진이었습니다. 2001년, 한국은 1년 일찍 열었습니다. 2024년, 인천은 세계 3위입니다. 12년 연속 서비스 1위입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이유를 아십니까? 기술이 아닙니다. 자세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완벽하게 계획하고 시작합니다. 한국은 일단 시작하고 완벽하게 만듭니다. 일본은 불가능이라 말하며 멈춥니다. 한국은 해보자며 달려듭니다. 화면에 간사이와 인천의 비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간사이는 매년 침하되고 인천은 20년간 안정적입니다. 간사이는 밤 10시에 문을 닫고 인천은 24시간 돌아갑니다. 간사이는 순위권 바뀌고 인천은 세계 3위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2024년 10월, 아들과 인천공항에 섰을 때였습니다. 청중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32년 전 제가 불가능이라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제 아들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많이 배웠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무시했던 나라에서 제가 배우지 못한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92년 갯벌 사진과 2024년 공항 사진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아야 할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옆을 지나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할 선생님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단상 끝으로 걸어가 청중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존심. 그건 기술 앞에서 무의미합니다. 저는 34년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지 마십시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건축학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일본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질문이 틀렸습니다.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배워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일단 시작하는 것. 한국은 그렇게 갯벌을 공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는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교수가 말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타쿠야가 약속을 잡아뒀습니다. 공항 역사관에서 김 고문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32년 전 영종도 갯벌에서 만났던 그 김 부장님이었습니다. 역사관 앞에서 김 고문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사토 선생님, 32년 만이시네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김 선생님, 그때 제 말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 고문님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과는 1990년에 받았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김 고문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불가능이라 하셨을 때 우리 현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전문가가 불가능이라면 우리가 가능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반면 교사가 된 거군요. 김 고문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의 스승이셨습니다. 우리는 활주로가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 고문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친구하시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영광입니다. 2025년 봄, 저는 혼자 인천공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저는 연습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한국말 잘하시네요. 저는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4년 전 나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34년 후 나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갯벌에서 시작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사람들. 저는 창밖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90년 일본 최고 엔지니어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비웃음을 디딤돌 삼아 세계 3위 공항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갯벌 위의 기적, 그리고 34년 만에 그 오만을 참여한 한 일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대체 불가능한 초전략적 자산입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뛰는 이 심장이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불가능하다 말할 때 우리는 해냅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